밑에 다수의 중위투표자 모형 양당제 밑줄 됐습니다. 양당제에서는 정당, 이거는 이제 강론에서 정당을 연구하는 거죠. 정당. 극우, 극자가 있습니다. 이념 스펙트럼에서 극우가 있고 극자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정당이 여러분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좌파 정당은 1의 지점이 있으면 여기에 투표는 다 내가 먹겠지만 이쪽에 투표는 다 잃어버리겠죠. 여러분 정당의 이기적 인간이 모인 정당의 목표, 이기적 선언은 뭡니까? 효용은 뭡니까? 뭐 득표극담하잖아요. 그죠? 직권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가면 더 득표를 많이 하겠죠. 그럼 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극우정당도 이렇게 됐다가 슬금슬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호는 없어지고 정당이 왜 중위투표자 선호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읽어볼게요. 양당제에서 다수결 득표를 위해서 극단적 주장보다는 중간 선호자를 위한 정당 정책을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중간 선호 대안만을 주장하는 양당제에서는 극단 선호자는 투표를 포기하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이건 시험 잘 안 노는데 왜 지금 여러분 일찍과 이찍이 맨날 싸우지만 별로 차이 안 나잖아. 왜 정당들이 중간 선호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무슨 투표자 모형? 중위 투표자 모형. 근데 이거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민주당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민주노동당하고 진보당이 있죠. 여기 정강훈에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여기는 자유통일당이 있잖아. 다당제 하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하죠. 다당제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레바이어든 가설은 다음에 보시고 정치적 경기 순환론은 얘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찌리 노더하우스라는 학자가 찌리대학에서 이걸 주장해가서 이걸 찌리학파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4, 8, 12. 자 여러분 총선이 있고 나서 다음 총선이 또 8년 뒤에 있죠. 그 다음 총선이 또 8년 뒤에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예산 사용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보세요. 1년, 2년 차이는 긴축 재정을 해. 근데 3년, 4년 차이는 돈을 풀어.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 보이죠. 그러면 선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득표를 하겠죠. 이기겠죠. 그럼 돈을 풀어가고 가만히 놔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 또 1년, 2년은 또 긴축 재정을 하고 또 3년, 4년은 돈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 사용이 무슨 주기하고 선거 주기하고 일치하죠. 그 예산을 원래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필요한 만큼 딱 필요한 거 사용해야 되잖아. 정치가들은 뭘 원해요? 득표 극대화, 재선, 나의 당선을 원하죠. 예산 사용이 무슨 관점에서? 선거 주기.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 총선이냐 대선이냐 지방선거냐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경기가 변동하죠. 이걸 정치적 경기 변동론이라고 그래요. 정치 주기에 따라서 경기가 변동한다. 정치적 경기 변동, 정치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로머와 로젠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5번 툴록 아까 있죠? 무슨 추구? 시대 추구. 정부의 진입규제나 인허가권은 뭘 만들어낸다? 렌트, 불로소득을 만들어내죠. 그걸 위해서 뇌물 주고 로비하고 시하면 관료들도 이기적 인간이니까 그들에게 뭐 된다? 포획되죠. 그러면 무슨 삼각형? 철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철의 삼각형, 국회의원 동그라미, 관료 동그라미, 이익집단, 무슨 공동체? 사익 공동체. 공익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사익 공동체. 교환으로서의 정치를 설명합니다. 자, 45페이지까지 했고요. 46페이지입니다.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바람직한 선호 형성 원리 밑줄
바람직한 선호 형성 원리를 제시하고 이런 원리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결정 제도가 불가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정리예요?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가장 바람직한 집단적 선호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정립하고 나서 현재 그러한 원칙을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가 없다는 거죠. 즉 동그라미 2번 다수결 밑줄 바람직한 사회 선호 형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성 정리죠.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와니파무비 시작. 와니파무비 다시 와니파무비 요 5가지가 바람직한 사회 선호 형성의 원리입니다. 완전성, 완비성이라고 그러는데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 모든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무슨 대안? 모든 대안을 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내 선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행성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B보다 A를 선호하고 C보다 B를 선호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C보다 A를 선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행성이 알았죠? 이행성 됐습니다. 이행성입니다. 자, 그 이행성이 무너지면 다봉 선호가 발생하는데 요게 이제 투표 순환을 가져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파레토 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B보다 A를 선호하면 사회적 선호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만장일치 별표. 파레토 원칙을 충족한다. 이제 파레토 원칙은 여러분 어떤 대안이 능률적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파레토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이 요건도 말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5명이 여러분의 친구가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법은 뭐예요? 돈 내놓는 놈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각자 자기가 낸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 메뉴 선정에서 어떤 한 사람도 반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단적 선호 형성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나 저거 싫은데 이러면 바람직한 사회 선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5명이 모두 다 만족하고 불만이 없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사회 선호 형성이라는 거죠. 다시 파레토 조건은 뭘 말한다? 만장일치. 어렵게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은 학문적 표현이고 더 쉽게 표현해보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한 사람도 반대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조건이다? 파레토 조건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반대가 있다는 말은 내 효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는 상태.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 동그라미 2번 로고롤링 밑줄.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은 로고롤링을 방지한다. 다시 뭘 방지한다? 로고롤링을 방지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도로, 공원, 다리.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A당은 도로를 통과시키고 싶어 하고 B당은 공원을 통과시키고 싶어 해요. C당은 다리를 건설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해필이면 120, 80, 100. 자, 각 당의 의석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반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150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단순 다수결로 투표해 봅시다. 그러면 도로도 부결되겠죠? 150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원도 부결되겠죠? 다리도 부결되겠죠?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A당 대표가
B당이나 C당 대표한테 전화를 하겠죠.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C당하고는 앙숙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B당한테 전화해가지고 서로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럴게요? 우리 100명, 120명이 당신들 공원 투표할 때 찬성표 던져줄게.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도로 투표할 때 찬성표 던져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표현도 더 많이 쓰죠. 지금 뭘 거래해요? 표를 거래하죠. 투표를 거래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로고롤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 때 나무를 많이 베는데 혼자 나무 굴리면 지금 안 굴려지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와서 나무 굴려주면 내가 그 사람 또 나무 굴릴 때 가서 굴려주는 거야. 이거 우리가 비유적 표현을 뭐라 그런다? 로고롤링이라고 합니다. 로고롤링은 무슨 뜻이에요? 보트 트레이드. 무슨 거래? 투표 거래. 투표 거래.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나 영어에 놓으면 맞출 수도 있습니다. 바터라는 바터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똑같아. 거래하다는 뜻이야. 보트 바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은 잘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친구하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죠. 이게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정경호, 네. 정경호, 네.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게 대출해 주는 거 친구들한테 그때 뭐 바터. 내가 너 해줄 때 너 내가 뭐 해줄 거야 이거 얘기야. 거래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다음에 뭐 여자친구 하면 속 쉽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물론 뻥이지만, 그죠?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바터 거래, 보트, 바트링, 보트 트레이더, 무슨 롤링? 로고롤링.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갑이라는 의원하고 여기 있는 을이라는 의원은, 자 보세요. 을은 이 공원을 정말 싫어하고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갑은 도로가 진짜 낭비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원래 집단적 선호 형성을 할 때는 내가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표 던져야 되잖아. 내가 찬성하면 찬성한다고 표 던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진심은 싫어하지만 내가 왜 찬성표를 던져요? 도로하고 아무 상관없는 뭘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싫어. 이런 진정한 바람직한 선호 형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과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이 있어야지만이 나는 도로에 대해서 진정하게 내 선호를 표시할 수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찬성하는 거는 진정한 내 선호 표출이 아니죠. 그래서 무슨 독립?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 다시 뭐라고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 완이파, 비독재입니다. 특정 선호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특정 선호를 강요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무상급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이제 전면 무상급식인데 초창기 할 때는, 자, 갑이라는 사람은 나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게 좋고 안 되면 중간, 안 되면 최소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이 사람은 큰 정부주의자죠, 그죠? 큰 정부주의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나는 요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주의자예요? 작은 정부주의자죠, 그죠? 최소한 하더라도 좋고, 아니면 뭐 하는 게 좋다? 조금 더 큰 중간 정도? 맨 마지막에 돈이 되면 큰 대안, 중간 대안, 작은 대안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all or nothing이야. 야, 안 하면 안 하지. 차라리 아예 안 하든지 아예 하든지, 중간은 어중간해 이렇게 한다는 거야.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자, 세 개를 우리가 동시에 투표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보기가요. A와 B를 비교하면 요게 A가 B가 크고 크니까 A와 B를 비교하면
이렇게 넣어줘. 3대 2잖아. 자, 봐보세요. A와 B를 투표해 봅시다. 갑은 B보다 A를 선호하죠. 병도 A보다 B를 선호하니까 그러면 3대 2죠. 그럼 자, B와 C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B와 C를 비교하면 응? B 어디 갔어? 내가 잘못했다, 그지? 작은 거, 중간, 큰 거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뭔가 잘못됐는데? C, B, A. B, C, C,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맞죠, 그죠? 가장 작은 걸, 큰 걸 좋아하는 사람, 중간 걸 좋아하는 사람,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 맞죠? 다시 다시 해야 돼. 그냥 합시다. 됐죠? 야, 나도 좀 포만감에 실수할 수 있잖아. 다시 우리가 이 세 가지 대안을 선택할 때 세 명이 있습니다. 각자 선호가 있는데 뭘 좋아하는 사람? 큰 걸 좋아하는 사람, 중간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은 좀 특이하죠? 올로와 나승이지.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화끈하게 하고, 어중간한 거,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 B와 C를 비교하면, 요 두 사람이 B보다 C를 선호하는 거죠. 그럼 C와 A를 비교하면 되죠. 이제 남았죠? C와 A를 비교하면, C와 A니까, C와 A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투표 조작이 발생해요. 왜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먼저 붙이면 뭐가 돼요? A가 되죠. A하고 C하고 붙이면 뭐가 돼요? A가 되지. 근데 봐요. 요렇게 먼저 붙이면 뭐가 돼요? C가 되고, C와 B를 붙이면 뭐가 돼버려? B가 돼버리지. 특이하죠. 이게, 그죠? 누구 때문에 문제예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다봉선호를 가지고 있잖아, 다봉선호.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B가 맨 밑이고, A가 있고, C가 더 위에 이렇게 있죠. 어떤 거에 이기는 무슨 선호? 다봉선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 안 되는데 다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행성이 무너지면 다시 뭐라고요? 이행성이 무너지면 투표 조작이 발생해요. 맞죠? 어떤 대안을 먼저 붙이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이라고 해볼게요. 좀 한마디 한 번만 이렇게. 야, 너 지리산하고 한라산 중에 어디 가고 싶어? 나 지리산. 그럼 너 한라산하고 설악산 어디 가고 싶어? 나 한라산. 그러면 우리가 이행성이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죠. 맞잖아. 근데 아니 나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죠. 또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왜? 완비성에 의하면 모든 선호는 다 선택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무너졌어요? 이행성이 무너졌지. 이상하잖아. A보다 B를 선호하고 B보다 C를 선호하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 A보다 C를 더 선호한다는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행성이 무너지면 투표 조작이나 투표 순환이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비독재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내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정신 차려, 임마, 이봐. 이렇게, 이 말이 돼. 바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비독재 원칙을 위반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성 원칙을 위반해요? 완전성, 완비성 원칙을 위반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다봉선호 밑줄짝 뭐가 무너진 거? 이행성이 무너진 거. 다시 뭘 무너진 거? 이행성이 무너진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는데 선호 형성의 무제한성을 충족하죠. 다시 자 보세요. 자 이런 얘기죠. 완, 이, 파, 무비인데 요 5가지 자 바람직한 집단 선호 형성을 위해서는 요 5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맞잖아. 모든 대안을 다 선택할 수 있고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되면 당연히 A가 C보다 선호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집단적 선호 10명이든 100명이든 5000명이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무슨 원칙? 파레토 원칙.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대안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면 안 되죠. 그리고 비독재가 발생해야 돼요. 비독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걸 봐보세요. 이행성이 무너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완비성을 충족하는 거잖아. 다시 이행성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이행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강요해버리면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완전성 원칙을 충족 못하게 된다는 거야. 이 두 개가 동시에 달성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야 자꾸 바꾸라고 하면 무슨 원칙을 위반해요? 비독재 원칙을 위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뭐가 발생한다? 투표 순환 미출. 방금 했죠. 이행성 이 사람 그죠? 뭐가 무너지면 자 여러분 뭐가 무너지면 자 맞자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최고 작은 거 중간 거 작은 거 큰 거 이 사람까지는 괜찮죠? 이 사람 문제가 아니야. 자 보세요. 작은 걸 했으면 그 다음에 B를 하고 그 다음에 A를 해야 되잖아. 최고 작은 걸 했으면 여러분 최고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중간 거 선호하고 그 다음에 A를 선호해야 되니 큰 거 선호 맞잖아.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인생 all or nothing. 아유 선생님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지 어중간한 거 싫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뭐가 무너졌어 지금? 이행성이 무너졌다는 거야. 이행성이 무너졌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평가 다수결 투표를 우리 많이 하죠. 여러분들 10명, 20명 집단 선호를 형성을 할 때 결정할 때 다수결 투표를 하는데 다수결 투표는 5가지의 사회 선호 형성 원칙을 모두 충족 못하는 게 아니라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다수결 투표가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투표 방식이 아니다. 자, 여러분,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비독재 원칙을 충족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효율적이란 말은 이행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불가능성 정리.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덧내비까지 했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공공선택론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